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은 상하고 자존감은 떨어질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센데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성향이라면 어떨까요? 사는 게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신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그런 일이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적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자존심만 부여잡고 자존감은 떨어진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이 되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조절에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의 방향을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적극성이 우리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생을 산다는 거는 무엇보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내가 자존심이 막 상하고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 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객관화에 내가 취약한 거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기준이나 이제 잣대가 있다면 대단히 스스로를 이렇게 막 망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안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의외로 이런 직원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업무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직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직원이 자존심만 또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왔는데, 그럼 이제 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통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통역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자존심만 강한 그 직원의 이제 밑에 후배 직원이었는데, 통역이 들어가서 뭐 자기가 그 비싼 밥을 막 맘 편히 먹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밥은 앞에 있지만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계속 통역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선배는 밖에서 대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후배를 아예 잡아 먹자고 든 거예요. 자기도 외국어를 잘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냥 회사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만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럴 때 가장 건강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나는 통역할 만한 실력은 없다. 대신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 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외국어 말고 다른 것으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가장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제대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기는 외국어 통역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후배를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임원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존심만 상한다면 결국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존심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시선이 늘 타인한테로 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에 이제 치명타를 딱 입는 거죠. 이 자존심이라는 건 이런 거랑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는 별 관심 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그게 내 생각, 그 기준 너무 중요하고,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동창회에 가는데 명품백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내가 일을 정말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막 신나요. 자존감이 딱 올라간 상태,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될지 막 흥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백을 뭘 들고 가면 쟤네들이 뭐라고 볼까,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없이 그 사람 타인들, 친구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 나를 어떻게 볼까? 브랜드도 없는 백을 들고 나가면 쟤는 뭐가 되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해서 그 친구들 보라고 명품백을 막 길게 할부해서 막 사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나한테 집중을 하나? 남한테 집중하나? 이것부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마음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염려, 걱정,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나? 내가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유독 불안감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겪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냥 인사도 안 받고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 왜 저러지? 나 찍혔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막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는 딴 생각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랑 연결하면서 불안해하는 거 그거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나랑 분리하는 거예요. 같이 엮지 마세요. 남의 기분과 나를 같이 엮지 마세요. 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된 마음 훈련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습관처럼 내가 지금 타인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나?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일 자신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죠. 이런 마음의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예를 들어서 진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 막 이제 나한테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진급해서 중소기업에서 과장 진급해봐야 누가 알아줘. 내 친구 누구는 삼성에서 이번에 과장 진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남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해버리면 내가 이 회사에서 진급한 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대기업에서 진급한 친구랑 자동 비교하면서 나의 진급된 어떤 그런 상황을 굉장히 하나도 안 기쁜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또 이번에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막 또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친구 애가 서울대 붙었대요. 그럼 또 그거하고 그 친구하고 또 나를 비교해요. 하나도 안 기쁜 거죠. 그 학교 나와서 취직이나 되겠냐? 이렇게 지금 대학에 붙은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부모한테 어느 자식이 마음을 열겠어요. 이런 심리는 이제 상대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항상 비춰진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어때요? 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비교를 멈추는 연습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 타인이랑 계속 습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나? 이거 오늘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너무 기준을 높이 잡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막 호텔, 회의, 식사, 회식, 공항 환송까지 내가 스케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잘 진행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밥 먹고 이제 공항 보내면 되는데 우리 임원까지 다 온 거예요.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손님이 새우 알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음식이 나왔는데 코스에 새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고 제가 새우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못 먹는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걸 이제 패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원이 있다가 이제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미리 안 챙겼냐? 이렇게 한 소리 했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실수했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요? 나는 진짜 엉망이야. 나는 무능해. 나는 임원한테 찍혔어. 진짜 일하기 싫다. 이게 적성이 아닌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안 챙길 수가 있었지? 이사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면서 몇 날 며칠 괴로워하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장소를 이제 정하고 메뉴를 정할 때는 알러지가 있는지 다음부터는 꼭 그 고객들한테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노하우가 하나 생겼구나. 그거 적는 거예요. 내 실수한 노하우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딱 새우 알러지 챙기지 못한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무난하게 잘 원활하게 내가 행사를 진행했어. 그래도 90점은 된다. 새우 알러지 때문에 100점은 못 되지만 다음에 더 잘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끝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한 거 내가 노하우로 갖고 왔고 근데 나머지는 다 잘했으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사한테 한 소리 들은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도 그냥 한 소리 하고 자기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만약 동료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내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딴 건 다 잘했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몰아붙이면 이거는 자충수라는 거를 깨닫고 앞으로 너무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실패한 걸로 경험을 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 훈련에 대단히 건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